1965년도에 나온 아주 무거운 카메라예요. 코니카 오토렉스. 네, 카메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하프와 풀의 이 프레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촬영 중에. 보통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이제 하프 카메라라고 하면 필름 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통 얘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풀 프레임이고 이게 하프 프레임인데, 얘를 스위치를 당기면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다가 풀로 찍고 싶을 때는 이렇게 찍고, 네, 이런 나름 희한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별개로 아이고 이 카메라는 이 배터리가 뭐가 들어가지? 배터리는 여기 밑에 배터리 실을 열어보시면, 이게 원래 이제 PX625 뭐 이런 게 들어가나 봐요. 근데 아마 LR44 PX625가 구하기 힘드니까 이걸 해도 되긴 작동은 됐던 것 같은데, 그냥 LR44 넣어서 촬영은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노출기겠죠? 노출기고, 노출기를 끄고 켜고 체크 누르면 이 안쪽에 바가 눈금이 있는데, 눈금이 이렇게 딱 중간으로 올라와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카메라는 셔터 속도 우선 자동 노출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맞추면 조리개 값은 자동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배터리를 바꾼 다음에 온 상태에서 또 셔터 속도 다이얼이 여기 전면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500일 때와 60일 때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렌즈가 22일 때, 22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출계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치면, 이걸 바꿨을 때 이 파인더 오른쪽에 보시면 조리개 값을 나타내주는 이 바가 있어요. 그래서 셔터 속도를 돌릴 때 이 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이는가를 확인을 하면 아마 노출계가 정상이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이제 수동 카메라인데, 셔터 이 렌즈에서 노출계 자동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일렉트릭 아이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 다음에 감도 조절 레버는 셔터 다이얼 이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보여요. 빨간색에 감도를 맞춰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400이고 이건 지금 눈금이 많이 지워졌는데 200, 뭐 100 이렇게 들어서 돌려주시면 돼요. 빼서. 네. 그래서 셔터 다이얼과 조리개를 수동으로도 조절 가능하고, 셔터 속도 우선 노출로, 그러니까 우리가 캐논 AE1 같은 경우가 셔터 속도를 내가 조절을 하면 조리개는 알아서 맞춰주잖아요.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렌즈 앞부분이 이제 거리겠죠. 거리, 피사체와의 거리. 그래서 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고, 최소 초점 거리는 4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찍어주는 겁니다. 카운터가 여기 있고, 필름이 없어도 카운터는 하나씩 움직이네요. 그죠? 네. 아닌가? 이게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그러네. 지금 이게 하프 모드여서 그렇구나. 하프 모드여서 두 번 감겨야지 하나씩 움직이네요. 자, 그럼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필름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시면, 뚜껑이 여기 이쪽에 있어요. 개방을 해주시고, 하프 모드에서 일단 필름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빼서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데 이렇게 꽂아준 상태에서 이제 로딩을 하는 거죠. 감고 셔터 한번 눌러주고. 네, 이게 지금 하프 모드다 보니까 조금씩 진행이 되네요. 뚜껑을 닫고, 자, 그럼 스타트 위치에서 감고 찍어주고, 다음 장도 감고 찍어주고, 다음 장부터 아마 촬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리와인드 레버를 감을 때 이 부분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필름이 빠져나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뭐야 이거 씨. 뚜껑이 열리네. 네. 자, 이 카메라가 지금 좀 마탱이가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또 풀로 찍고 싶을 때는 또 이걸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인화된 필름을 봤을 때는 풀 프레임이 있고 하프 프레임이 있고 또 하프가 있고 풀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스캔 업체에서 조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프레임 단위로 스캔해 주는데 작은 게 있으면 아마 또 그렇게 해주겠죠 아마. 네, 요즘처럼 뭐라고 해야 되지, 필름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이런 하프 풀 전환되는 이런 카메라들이 참 되게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게 황동 바디라서 어마무시하게 무겁거든요. 네, 무겁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사진 잘 나오겠죠. 네, 이 옛날 이제 헥사논 렌즈들이 워낙에 정평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셀프 타이머 기능도 있어요. 셀프 타이머는 감고 내리고 이렇게 찍으면 이게 이제 천천히 올라오는 거죠. 네. 이게 오버라이드는 뭔 뜻이야 이게? 네, 이 셀프 타이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되는데 작동은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예전 카메라들은 이렇게 피사기 심도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렀을 때 내가 조리개 값을 얼마나 쪼여놨는지 보이는 건데, 자 15초일 때 엄청 쪼였죠. 그러면 500일 때는 이거 뭐 자동 기능이 안 되네. 네. 조리개가 2.8일 때는 이 정도, 그렇죠? 8일 때는 이 정도. 네. 그래서 이걸 눌렀을 때는 파인더 상에서 굉장히 어둡게 보여요. 네. 그러면 조리개가 많이 쪼여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은 이걸 밀고 렌즈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렌즈를 다시 낄 때는 빨간 점을 맞춰 주시고 누워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플래시를 달 때 케이블 같은 걸 꽂아주는 데고, 대부분 이제 하슈가 있으니까 플래시 달아도 터지긴 할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리와인드 어떻게 하는지 다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리와인드는 하단에 보시면 이제 리와인드 버튼이 있겠죠. 이걸 눌러 주시고 얘를 빼서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감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들어 올려 주시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빼서 현상수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라가 뭐 풀과 하프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요즘 찾고 있는 카메라긴 한데, 사실상 이 무게 때문에 그렇게 인기는 없다는 점, 실제 이익은 없다는 점, 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진짜 무거워요. 한 FM2보다 더 무거운 카메라니까. 어쨌든 사진 결과물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찍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 셔터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걸 따로 점검은 안 받고 끼고 그냥 쓰고 있긴 한데,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이게 오래된 기종이기 때문에 이 노출값들이 그렇게 부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 카메라들을 점검을 맡겨서 내가 완전히 그냥 제대로 잘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이런 걸 쓸 때는 어플계, 그러니까 노출계, 어플 노출계를 사용해서 노출값을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컬러 필름은 노출이 대부분 뭐 그렇게 많이 엇나가지 않게 나오는 거니까. 네.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대단해 보이는 그런 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